예, 그, 뭐, 저기, 예,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 유포자입니다.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종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소개해 봤는데요. 어제였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청문회죠. 장장 11시간인가? 거의 하루 종일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할 일 하면서 옆에다가 띄워놓고 보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감기 몸살이 좀 많이 심하게 걸린 상태라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라던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이기용 회장님께서 사실상 안악의 근원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체육 비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용 회장님도 이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시고 본인이 그동안 하신 행보도 있으시고, 그리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도 축구협회 못지않게 정말 졸속으로 운영했더라고요. 협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협회는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신 같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축구 관련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차차하고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무능력하고 무원칙이고 공정하지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동안 생각했던 게 딱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요약해서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신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당장 저만 해도 솔직히 정치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들을 정말 잘 준비해 오셨고 날카롭게 그만큼 자료조사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시원했습니다. 특히 이 세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는 강유정 의원님입니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날카롭고 핀트에 딱 맞는 그런 정확한 질문들을 팍팍 꽂았습니다.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었거든요. 와, 이분은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니들이 무능한지, 왜 니들이 공정하지 않은지 그거를 속 시원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HDC 센터인가? 축협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 훈련센터, 거기에다가 이제 HDC의 이름을 넣어서 이걸 사유화하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축구협회장이 지금까지 저지른 병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병크들은 우리 몽규 회장님께서 나가시면 돼요. 나가. 이거는 그걸 좀 뛰어넘은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 되고 나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날카롭게 질문한 거는 뭐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대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문석 의원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품격자라는 별명을 하셨죠. 저 품격 있게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랬다가 정몽규 회장이 계속 뻘소리 하니까 소리 지르시고 막 호통치시고 막 제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고. 근데 단순히 막 그렇게 호통을 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계속 명확한 답변을 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세 분이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점은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해내셨습니다. 영정조 이후로 200년 만에 여야 협치 탕평을 이루셨어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자료조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우리 의원님들도 맨날 좀 싸우지 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건설적인 의견도 나오고 멋있었어요. 어제는 진짜로.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어떤 의원님인지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죠? 사과. 물론 압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핀트가 나갔어요.
중간에 계속 이제 거기로 이제 넘어가니까 사과해요 나한테 이게 되는 거야.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우리 정몽규 회장님은 회복을 하고 계신다고요. 멘탈이 다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3,000% 빠진 그 시간에 잠깐 회복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체육계에 계셨던 분이고 체육계를 괴물이다,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일단은 이 회의의 본질에 집중하셨어야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제 그 유튜버 가지고 뭐라고 한 것 때문에 긁히긴 했지만 의원님들은 그러셨으면 안 됐죠. 그 부분 제외하고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분은 박문성 해설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박문성 해설위원님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송국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로비에서 우연히 만나서 저 팬이에요 이러면서 막 사진 찍은 적 있거든요. 정말 참고 참으셨구나. 전날 유튜브에서는 난 뭐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면 되지 막 이러시더니 딜미터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나.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축구 팬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말을 대표로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박주호 위원님도 자신이 보고 느꼈고 좀 억울했던 부분들을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칭찬 드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축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성 전 전력강화 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분이 잘못한 게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중간에 사임하는 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죠. 실제로 건강이 좀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뭔가 알고 있거든요.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어제까지 사리셨어야 됐나? 국회의 청문회고 정말 여기서 말하면은 공신력이 생기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무서우셨을까요?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해도 가지만 속 시원하게 답변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분은 홍명보 감독님, 국가대표 감독님이시죠. 생각보다 철판이 두꺼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어렸을 때 2002 월드컵을 봤고 거기에서 주장으로서 홍명보 감독님께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하셨고 아시아의 리베로 레전드 선수잖아요. 국민들에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한 봉사.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 내 마지막 도전이자 봉사를 하는 거다. 누가 20억씩 쳐받으면서 봉사를 합니까, 감독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빵집 얘기는 왜 하신 겁니까, 도대체? 그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빵집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이름 다 나오고 이제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빵집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가 빵집으로 흘러가는 것도 되게 웃겼어. 홍명보 감독님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들이 와서 부탁 해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위약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임하세요. 사임하시던가 아니면은 독이 든 성배를 완샷 하시고 한번 해보시던가. 축구 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패배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날라오는 국민들의 질타는 감독님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독이 되셨기 때문에 그 결이 다를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사퇴할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는 좀 부끄러워요. 처음에 이제 홍 감독님 들어오실 때 박주호 위원이 악수를 건넸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뭐 퓰리처상 수준의 사진이 찍혔던데. 솔직히 그리고 뒤에서 정몽규 회장이라던가 이임생 이사 얘기하는 거 홍명보 감독님도 들으면서 표정이 약간 좀 현타 온 표정이 좀 있던데 이렇게 되면 또 사임 엔딩도 기대해 볼 만한가 싶기도 하고. 제가 홍명보 감독님이었으면 전 사임했습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님만큼 그렇게 배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임을 했을 거예요.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가. 추가적으로 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죠. 감독님이 버린 거는
울산 팬들과 K리그 팬들입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원하신다고요? 일단 당신의 사인부터가 한국 축구의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임생 이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 자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면접이 아니라 면담이었다고. 해외 감독들은 그렇게 다 면접 보고 깐깐하게 그렇게 봤으면서 홍명보 감독님한테는 거의 뭐 엎드려 기는 수준으로 부탁을 했다. 사실상 인정한 꼴이에요. 이 아저씨 무슨 이 아저씨 뭐만 하면 울어. 자기 명예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막 울락하시는데 진짜 뭘 잘했다고 우냐는 말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임생 이사가 이제 국가대표 감독의 키를 잡게 되면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클린즈만 감독 때부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임생 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명예가 달렸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질질 짜면서 뭐 사퇴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사퇴를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사퇴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 그리고 사퇴하겠다는 거는 지금 제 귀에는 도망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자신의 똥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이 없고 나 지금 심신미약 나 도망갈래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마지막에 잔디 얘기를 왜 한 겁니까? 그 자폭 발언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스페인, 프랑스를 갔다 왔죠. 잔디 상태 짱이었습니다.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잔디를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드냐? 한화로 약 17억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정도는 아니죠. 정도는 아니지만 축협 입장에서는 많은 돈도 아닙니다. 왜? 클린즈만 감독 위약금으로 100억 낼 돈은 있으면서 잔디 갈아줄 그건 없어? 그리고 얘기를 해. 위원님들 저희 잔디가 안 좋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위해 의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연명 그거는 협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축구협회는 왜 있어 도대체? 그거 하라고 있는 게 당신들이에요. 잔디가 안 좋으면은 잔디를 가세요. 17억을 들여서. 진짜 그 울먹거리는 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진짜. 그 빵집 얘기부터 그 잔디 얘기까지 말하는 게 하나하나가 너무 짜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사님 죄송하지만 이사님 같은 사람 딱 부려먹고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뭐 어디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어디 사기당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 약한 사람이 너무 큰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뭐 잘하지도 않아. 기자회견에서도 거의 뭐 울고 여기서도 울고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 선수 시절 영상 저도 봤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면 당신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뭐 악어의 눈물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저급했고요. 잔디 바꿔주세요는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와우.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만악의 근원 우리 증몽규 회장님. 진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모르는 게 잘한 거예요? 회장이? 그 강유정 의원이 말했던 대로 개모임, 동아리 여기가 운영 더 잘할 거예요. 뭐 입증하라고 해도 좀 모르겠습니다. 머니볼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말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거기 나갔어도 나도 막 이랬을 거예요. 뭐 말을 하시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입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나는 사선을 해야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고민을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소리잖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진짜 욕심이 어디까지 있으신 거예요. 한 나라의 공적 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가 이따위 양반이 앉아있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회의록 뭐 10차 회의록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11차 회의록을 들고 있어. 들고 있는데 계속 없대. 그거부터가 이 사람이 행정에 아무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냥 자화자찬입니다. 축구의 시대. 사실상 그 축구의 시대 자서전이 데스노트가 돼서 돌아왔죠. 그거부터 해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를 욕하는 새끼들은 다 씹새끼들이다. 이게 이 아저씨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자신이 이제 리더로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조차도 그 구분을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와 정말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제가 뭐 축구협회나 현대산업개발 직원이었으면 어제 그거 보고 진짜 현타 오지게였을 거예요.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기업 총수의 뭐 아들로 태어나서 참 인생 편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일 잘하고 생각 있고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럴 깜냥이 안 돼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대답도 굉장히 생각 없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증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이 병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물어보면은 죄송합니다. 뭐 제게 책임이 큽니다. 뭐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씨발 내려온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사퇴 이 두 글자가 안 나와 이 주대가리에서. 진짜 어찌 보면 멘탈이 정말 대단한 양반이구나. 클린즈만 감독 선임에 관련돼서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지금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 세금이 들어갑니다. 뭐 아까 그 잔디 드립도 그렇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가니까 우리 세금이 이딴 데에 쓰이고 있구나. 정몽규 회장님이 내려오기 싫다면은 그 ATGC인가 뭔가 그거를 밝혀내가지고 끌어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최후를 막고 싶으신 건가요? 어제 느꼈어요. 정말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말 같지도 않은 정몽규 체제는 끝나야 합니다. 끝나야 해요. 이게 더 지속되면 한국 축구는 망합니다. 팬 베이스 스포츠잖아요. 팬들이 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축구 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그 알량한 4선 도전 욕심, 지금 3선도 솔직히 말도 안 돼. 내려오세요. 당신의 축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문성 위원님께서 축구 팬들의 심정을 대변한 그 딜미터기 터지는 그 발언을 하셨을 때 우리 정몽규 회장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정몽규 회장님의 속을 따가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문성 해설위원도 60만 구독자던데 내가 다 뒷조사했어. 당신 내가 다 뒷조사했는데 나도 그거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새끼들이 말이야 조회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린다. 이런 거 아니야? 니들이 문제라고. 그리고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표파면 사서 축구 경기 보러 올 거 아니야? 그렇다니까요. 이거 우리도 알아야 돼. 뭐 보이콧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던가. 어차피 개중들은 개 돼지입니다라는 거를 이 회장님은 그 패시브로 깔고 있어요. 만만하게 보일 겁니까? 이임생 이사처럼?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사람들은 변치가 않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허탈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도 있죠. 뭔가 숨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협회의 수장이라는 이 사람이 진짜 니마이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 내용입니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개인정보 자료 준비도 뭐 똑바로 안 했다면서요. 제대로 보내줄 것도 안 보내주면서 개인정보법인가 뭔가 들먹이면서 말이 계속 바뀝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자료를 드리기에는 변호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오후에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개인정보법이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여기 이렇게 뇌랑 입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직선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딱 하나 있거든요. 변명할 때. 변명할 때는 빠르게 생각해서 뱉어야 된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고 있는 거야. 핑계 대면서. 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면서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회장님이 사임하시는 게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길이에요. 본인 쪽팔리지 않으세요, 진짜? 난 진짜 쪽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회장식이나 돼가지고 협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계속 헛소리만 찍찍하고 있고. 전 제일 충격받았던 대답이 그거였어요. 위원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왜 불러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니까 왔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왜 왔는지 몰라요? 아니, 대가리 속에 뭐가 든 거야 도대체? 이거 장식이에요? 그대다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씨발 진짜 부르니까 왔다고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오세요. 아파트나 잘 지으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저기 SNL 작가님도 지금 신났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이렇게 돌려보면서 패러디 자료 찾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독일 대표팀 감독 얘기하셨을 때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감독님 있잖아요. 그 요하임 르브의 감독님이 르베 레브입니다 회장님. 이 추갈못 새끼야. 아무튼 우리 그 르베 감독님께서 그 우리나라한테 카잔의 기적 당하고 세계 랭킹 1위 독일이 2018년에 예선 딸이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했을 때도 이 감독을 믿어줬다.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애초에 요하임 레브 감독은 월드컵 우승 경험도 있고 지금 이거랑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그 전까지 엄청 잘했던 감독이에요. 국민들이 홍명보 감독을 욕하는 이유는 물론 성적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감독이 선임된 그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본질을 정확히 판단을 해주세요.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계속 이러면서 막 외계어 하시면서 딴 데 보고 계신다고. 축구협회의 모든 병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먼저 비리 축구인 사면, 기습으로 사면하셨죠. 이거 뭐 은근슬쩍 하면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까? 평소에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신지 너무 잘 알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벤투를 경질하고 클린즈만을 선임한 거, 그리고 클린즈만을 경질해서 위약금이 나온 거, 그리고 이번에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한 거. 다 아무 지식과 원칙과 공정성 없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럽 감독계에서 우리나라 KFA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역사는 이미 회장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할 겁니다. 제발 그만 고집 부리시고 내려오세요. 당신이 사선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청문회장에서 어떤 의원분이 트시더라고요. 홍명보 나가, 정몽규 나가, 이거 틀어주시더라고요. 이 목소리를 듣고, 축구 팬들의 이 성난 목소리를 듣고 아무 생각이 안 드셨나요? 한국 축구의 미래가 이분들과 함께라면은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몽규 나가!